270만 주 이상을 매수하는 불꽃 매수를 보였습니다. 불꽃 매수. 이 매도의 힘에 의해서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고 상당히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즐겁게 한 주를 마무리하자고요. 자, 첫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을 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공부가 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큼이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볼 건데, 근데 그 사랑받는 종목이 어저께 고점 대비해서 10%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가가 17만 3천원, 저가가 15만 5천원. 그래서 고가 대비 1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10%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270만 주 이상을 매수하는 불꽃 매수를 보였습니다. 불꽃 매수. 그런데 외국인들은 18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올렸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과연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이겨낼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가 이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저께 이 전일 양봉을 덮어버리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어저께 장후반에 엠마켓 그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정에 제가 볼 땐 핑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글이 웹툰, 웹소설 같은 앱마켓 수수료를 일괄 15% 인하, 그러니까 30%에서 15%로 인하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앱마켓 이용수, 그러니까 앱마켓,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그 앱을 이용하게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 들어가서 그 앱을 다운받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30% 받고 있다가 15% 정도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앱결제를 지금 15%에서 30% 정도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컨텐츠 업계들이 지금 인앱 결제 강제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30%에서 15% 인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앱 결제, 그러니까 애플에서 구글에서 지정을 한 결제 방식만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다른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3%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결제 방식 선택하게 되면 좀 더 수수료가 싸게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구글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인앱 결제만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3% 안쪽이고요. 그리고 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 1.4%, 뭐 그리고 다른 뭐 요새는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도 결제를 하는데 그거는 뭐 240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제 수단에 대비해서 수수료율이 좀 15%면은 신용카드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죠. 그죠? 5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높은 수수료를 계속 부담하게 되면서 일회 결제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게 악재인데 지금 어쨌든 이 국회 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고 구글 인앱 결제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 법안 처리 속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인앱 결제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인터넷 업계 그 모바일 소프트웨어 될까요?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규제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자 보세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어쨌든 5일선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유지를 하다가 중요한 건 어제 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갭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 갭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 갭까지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부분인데 음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 바이오주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또 양봉의 거래량을 뒤집는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전일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요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음봉을 뒤집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전날 매도의 힘에서 매수의 힘으로 힘이 뒤집어졌다고 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볼게요. 자 상승 갭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거래량 보이시죠? 그런데 이 상승을 뒤집어 버리는 음봉이 출현을 했고 이 전일 양봉 거래량을 뒤집는 음봉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라는 건 힘의 균형이 이제는 매수의 힘이 우위를 보이다가 매도의 힘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체결 강도란 건데 체결 강도는 100 이상이면은 매수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전일 6%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163%의 매수 체결 강도를 보였는데 다음날 60%의 매도 체결 강도가 우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매수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매수의 힘이. 그러면 자, 요거를 종합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일 160이었던 매수의 힘이 60으로 매수의 힘이 급격하게 꺾였다. 100 이상이 꺾여버렸다. 그리고 전일 양봉 거래량을 뒤집는 음봉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캔들은 갭까지 소멸시켜버리는 이 전일 양봉을 장악해버리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서 5일선이 이탈돼버렸다. 요거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세가 깨졌든 안 깨졌든 뭐 이 부분은 추후에 알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종가상 5일선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종가상 5일선까지 깨버린 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의 힘에 의해서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8%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매도 힘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승 추세로 복귀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자 전일 매도의 힘이 자 전일 매도의 힘이 이제는 조금 약해졌어요. 그죠? 매도 힘이 좀 약해졌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낙폭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후에 5일선을 회복하는 시도가 나올 건데 이 5일선을 회복하는 시도가 5일선을 회복시키는 양봉이 나왔을 때 적어도 이 거래량을 뒤집는 그러니까 요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이 출현을 해줘야 추세로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두산중공업 요새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출현하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5일선 추세 타고 계속 가죠. 추세 타고 가다가 갭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일 양봉을 덮어버리는 음봉이 출현했고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트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차트가 똑같을 수는 없고 패턴의 유사성을 봐야 됩니다. 패턴의 유사성.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하락이 나오고 적어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물론 거래량은 뒤집지 못했어요. 거래량은 뒤집지 못했지만은 이 어쨌든 이 음봉의 출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는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과 차이점은 거래량인데 어찌 보면은 두산중공업은 이 거래량을 뒤집지 못했다라는 이 음봉 거래량이 전일 양봉 거래량을 뒤집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제 발생된 이 거래량은 양봉 거래량을 뒤집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적어도 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이 날짜를 보게 되면 요 6월 24일 날 거래량을 뒤집는 6월 24일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다시 한번 출현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상당히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투자증권이 아니죠. 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되면은 날짜 좀 볼게요. 이 뭐야 이거?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12일 날 28만 원 부분까지 접근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옆으로 많이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 30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좀 많이 쉬었어요. 이 종목은 주봉으로 보면 더 많이 좀 신뢰가 가는 편인데, 자, 잘 보세요. 갭이 발생이 됐고 28만 원대 횡보를 하다가 지금 3주 연속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28만 원대 횡보를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적어도 32만 원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미국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LG화학이라든지 그 삼성 SDI가 보여주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소위 말하는 상승, 조정, 상승, 계단식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